1908년 13도 창의군의 지휘부로 참전했으나 패배하고 시골에 응거 중인 안동인. 주변 사람들은 과거제도 사라졌고 나라도 사라졌는데도 책만 읽는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안동인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사실 안동인은 한양 진공작전 당시 전통에만 집착하는 유생들의 무능력함과 일본의 공포스러운 신식 무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짙은 패배감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주변의 유생들처럼 우국충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 해법을 얻기 위해 책 속에 파묻히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나고 동인은 또다시 일본 신식 무기의 무자비함을 목격하게 된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는 주창과 챙기를 들고 한양을 향했었다. 우국충정의 함성은 적군의 기관총에 무너졌고 붉은 땅에 누워 하늘만 보았다. 과거 13도 창의군 당시 의병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총대장님, 선발대가 저희 기습을 받았습니다. 총대장님, 저희 13도 창의군이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총대장님. 그날도 그랬다. 우리는 계획도 전략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위정 책사에 기치는 적군의 폭탄에 찢어졌고 검은 땅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그때도 오늘과 같았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커지고 승리의 열망보다는 패배가 소리를 질러보아도 하늘에 빌어보아도 10년 전 그날과 오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종이 폐위되고 아버님, 대학에서 저 외놈들에 의해 폐위된 이 지옥을 어찌해야 할지 주로사자 조상님 뱃낯이었고 동인부 목을 매 자살한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는 마음과 몸뚱이뿐이었고 준비된 것은 없었다. 500년 정사의 영광은 외놈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모두 하염없이 목숨만 던졌다. 그때도 오늘과 같았다. 희망보다 좌절감이 커지고 미래의 기대보다 패배가 우리의 현실을 물들였다. 조상님께 빌어보아도 아무리 책을 보아도 10년 전 그날과 오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동인은 들고 있던 책을 집어 던졌다. 갓과 도포를 벗고 장돌뱅이 차림으로 갈아입는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이성보다 실력을 키우고 선책의 가치보다 신흥의 그 뜻을 도손해질 것이다. 동인은 집을 나선다. 일본군 장교가 동인을 막아선다. 어디 가는 거냐? 만주로 가려고 합니다. 보아하니 원래 장사치는 아닌 듯한데. 글이나 좀 읽었는데 이제 과거 시험도 없다고 하고 세상도 바뀌어 지필무기나 팔고 다니면서 입에 풀칠이나 할까 합니다. 이 일이 처음인가? 아이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 동인이 돈을 꺼내 일본군 장교에게 건네자 그제야 보내준다. 한숨을 돌리고 압록강 앞에서 동인. 압록강의 물이 차긴차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이상보다 실력을 키우고
인생의 가치보다 신흥의 큰 뜻을 두 손에 쥘 것이다. 해바람이 자리해여도 외놈이 득세하여도 10년 전 그날과 오늘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나라 조선은 달라질 것이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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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신흥 무관학교 입구 문을 두드리는 동인. 저 안동은 신흥 무관학교에 입교하자 합니다. 들어오시오. 대한독립 만세. 평생 글만 읽었던 서생 동인에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논과 밭을 읽어야 하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다. 반면 이미 만주의 척박한 땅을 일군 농사꾼 천만석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탄스러운 것은 총기가 없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하지 못하는 학교의 현실이었다. 매일같이 돌을 지고 산이나 오르는 훈련 따위로 어떻게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이겨낼지 의구심만 들 뿐이었다. 또 천박한 농사꾼 따위에게 뒤처지는 것을 동인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훈련 중 둘은 시비가 붙게 되고 도장인 세영이 중재를 하지만 분을 참지 못한 동인은 퇴교를 선언한다. 그때 마적단의 침입으로 학교의 생도들과 교원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교관을 중심으로 한 추격대가 꾸려진다. 만석과 동인도 합류하여 뒤를 쫓지만 체력이 약한 동인은 자꾸만 뒤처진다. 만석의 도움으로 겨우 마적단을 따라잡는 데 성공하지만 동인의 실수로 마적단에게 발각되어 포위된다. 위기의 상황. 만석의 짐승과 같은 활약으로 마적단을 모두 제압하고 위기를 넘긴다. 동인은 만석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만석에게 부족한 글을 가르쳐주기로 한다. 한 고비를 넘긴 신흥 무관학교에 일본군에서 탈출한 이성천이 교관으로 합류한다. 생도들은 일본군 출신 성천을 거부하고 세영의 만류에도 생도들의 소요는 커지기만 한다.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이면서 정밀병 때는 무얼 했냐는 질문에 죄책감을 느낀 성천은 교관을 그만두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 교리와 신문물에 밟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이를 독립군 양성에 써달라는 세영의 말에 마음을 돌린다. 성천은 혹독한 칼바람이 부는 새벽보다 더 엄격한 정오를 실시하고 이에 만석을 비롯한 몇몇 생도들이 퇴교당할 위기에 처한다. 동인이 실수라며 넘어가 달라고 하지만 전시의 실수는 용서가 아니라 목숨으로 대신하는 거라는 성천의 호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생도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죄를 빌어 만석은 겨우 학교에 남게 된다. 성천의 합류로 무관학교는 제법 모양새를 갖춘다. 그러던 어느 날 성천은 마적단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생도들을 데리고 마적단을 습격하여 대승을 거둔다. 첫 전투 그리고 승리에 흥분한 생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마적단을 모두 죽여버리자고 하고 성천이 그 앞을 막아선다. 그동안 우리가 아주 개조수로 보였겠다. 대갈박에 난 구멍마다 아주 내가 총알을 하나씩 박아주만. 저 새끼 쫄아가지고 비는 것 좀 봐. 오줌 싼 거 아니야? 바지 벗겨보자! 멈추지 못해? 교관님, 저를 말리시는 겁니까? 무장도 하자는 적에게 무슨 짓이야? 지금 적을 처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둬! 왜 이 녀석을 감싸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 녀석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학교를 습격하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우들을 납치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죠! 다들 조용히 못해? 설마 교관님하고 마적단하고 뭐? 이놈들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뭐 그런 관계 아니란 말입니다. 천만석 이 새끼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말리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군인으로서 적을 처단하는 거니까요. 천만석이 마적단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장전한다. 그때 성천이 권총을 꺼내 만석을 겨눈다. 교관님, 저를 쏘실 겁니까? 저 마적단 새끼 때문에 명령이다. 총 내려놔! 군복을 입었다고 모두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는 분노보다는 애국을 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내 앞에 불이 나는 짐승인자는 바로 이 총으로 사살하겠다. 야 신발 써봐. 전혀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돼지는 거야. 씨. 만석의 말에 생도는 총을 들어 성천을 겨눈다. 뭐하는 짓들이야? 다시 한번 명령한다. 다들 총 내려놔. 총을 들었다고 모두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복수보다는 명령을 따를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 동인 총을 빼서 만석을 겨눈다. 야, 새끼가 지금 이 총 앞에 군인 아닌 짐승인 자는 당장 내 손으로 사살하겠다. 개인의 감정과 이득보다 나와 민족을 위하는 것,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에서 명령에 의하고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이다. 지금 너처럼 사람의 눈이 먼 놈이 감히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정말 명령한다. 총 내려놔. 지금 이 순간부터 짐승이고자 하는 놈을 내가 이 총으로 사살하겠다. 그놈의 군인. 씨.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천만석, 너는 생도들을 이끌러 학교로 돌아가서 내 다음 명을 기다려. 천만석! 예. 천만석은 생도들과 퇴장. 안동이, 저 녀석을 토박이라. 우리도 학교로 돌아간다. 마적단의 신문에 일본군의 독립군 토벌 계획을 알게 된 세영과 성천의 고민은 깊어진다. 반면 승리에 들뜬 만석은 당장 일본 놈을 몰아내고 나라님을 다시 모시겠다며 흥분해서 떠든다. 이에 동인이 왜 새로운 나라의 임금을 다시 세우냐며 독립된 나라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둘은 언쟁이 붙는다. 언쟁은 격화되어 주먹다짐으로 번지고 이를 본 세영이 대노하여 언성을 높인다. 외놈들의 기세가 바삭풍보다 매섭거늘 너희들은 한가하게 통지의 가슴팍에 주먹질이냐? 우리끼리의 싸움은 나라를 찾은 뒤에도 늦지 않다. 세영의 일갈에 교실은 조용해진다. 그리고 성천이 홍범도 장군을 도울 지원자를 뽑는데 만석과 동인이 동시에 손을 든다. 만석은 동인을 보더니 이번에는 패배해서 쥐새끼처럼 숨지 말라며 비아냥거리고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봉오동의 집결에 작전을 수립하는 독립군 모두들 병력의 열쇠를 들어 유인책을 주장하지만 성천은 조선인 마을의 피해를 우려해 선제 공격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견은 묵살되고 오히려 매복조로 뽑히게 된다. 교관님답지 않게 왜 그렇게 흥분해서 연신 선제 공격을 주장하셨습니까? 그 때문에 미운 털 박혀서 추운 데서 쫓겨났잖아요. 나라는 군인에게 따뜻한 바닥이 어디 있더냐? 내 목표는 이기는 것이지 미움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그렇게 미운 털만 박히시는... 일본 놈들이 조선인 마을을 공격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 동포의 피해가 눈앞에 분명한데 어찌 나 혼자 편하자고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왜 명령대로 매복 나오셨어요? 어차피 저희 신흥무관학교 교관님들이랑 생도들 뿐인데 가자 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되는 것을... 군인은 내 생각이 아니라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야. 그때 생도 한 명이 넘어질 듯 달려온다. 교관님! 지금 저 안에 조선인 마을이 일본군 습격을 받았답니다. 가자! 모두 날 따르라! 홍도쿠의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대일본 제국의 평화를 깨트린 불량 선인을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의 기틀을 잡고자 한다. 교관님! 성천이 재빠르게 달려나가고 그 뒤를 동인과 혼성대 병력이 따른다. 문에 박히면 폐허가 된 조선인 마을이다. 일어나! 안동이 일어나! 안 돼! 안동이 정신 차려! 안 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총을 든 이유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총을 들어 이 땅의 백성들이 피 흘리고 죽다니고. 총을 들어! 적들이 바로 코앞이야! 우리가 총을 든 이유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총을 들수록 외놈의 정부가 백성을 향하다니요. 독립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을 든 이유는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질수록 우리의 후손이 평안해지기 때문이다. 독립이 무엇이더냐, 조국이 무엇이더냐, 백성이 무엇이더냐, 신흥이 무엇이더냐. 이 독립심으로 당장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우리가 틀렸다. 병력이 열세임을 들어 기다리기로 한 우리가 틀렸단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매번 오를 수 있단 말이냐. 매번 너의 생각과 다르지만 좌절하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테냐. 이놈아, 지금 적군이 눈앞에서 달아나고 있어. 저들을 그냥 보내면 또 다른 조선이 마을이 습격당하고 더 많은 우리 민족들이 죽어나갈 것이야. 어차피 주저앉아 있을 거야. 아니면 총을 들 테야. 독립이 무엇이더냐, 조국이 무엇이더냐, 백성이 무엇이더냐, 신흥이 무엇이더냐. 우리가 총을 들면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강해질수록 우리의 후손이 평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가시죠. 외놈들 잡으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습격해 대승하는 독립군. 봉오동 전투의 패배를 통해 독립군이 제법 군대다운 체계를 갖춘 것을 알게 된 일본군 장교는 독립군을 뒷받침하는 간도 일대의 조선인을 토벌하고 독립군의 인재를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를 공격하기로 한다. 일본군 장교는 마적단에게 명해 일본군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이를 독립군 소행으로 위장해 만주로 진격하고자 한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관학교로 복귀한 홍성대는 영웅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겁먹고 꽁무니 감추는 바람에 우리 조선 양민들만 학살당한 거 아니요? 그러고도 영 무슨. 그때 일본군 부대가 간도로 진입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비보까지 들리자 만석은 더 이상의 무장투쟁은 백성들의 피를 부를 뿐이라며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인은 세상의 정세가 그렇지 못하다며 이미 열강은 일본의 편이라며 우리가 독립을 얻는 방법은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는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둘의 갈등은 심화된다. 학생들의 갈등에 성천은 차라리 일본 놈하고 싸우려면 100번이라도 싸우겠다. 하지만 동료들끼리 피를 나는 전후 간에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니. 적들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사륙해야 성이 풀리겠느냐. 이에 동인과 만석은 입을 다문다. 학내 갈등도 문제지만 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 일본군의 방해로 조선인 마을에서 운영비를 얻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군벌과 결탁한 일본군이 신흥 무관학교로 진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보여 세영과 성천은 폐교를 생각한다. 하지만 폐교 후의 행보가 오리무중이라 둘 다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한다. 세영은 동인과 만석을 화해시키기 위해 둘을 수색 겸 쌀을 얻을 겸해 아랫동네로 보낸다. 둘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자기가 옳다며 옥신각신한다. 조선인 마을에 도착한 동인과 만석은 조선인들로부터 홀대를 받는다. 독립군을 도운 조선인 마을이 모두 일본군에 의해 학살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둘을 일본군에게 넘기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은 조선인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학살을 시작한다. 이를 본 동인과 만석은 싸울지 아니면 도망가서 학교에 이 소식을 알릴지를 가지고 언쟁이 붙는다. 결국 둘이 힘을 합쳐 일본군 장교를 죽이고 함께 죽기로 하고 계획을 짠다. 둘은 일본군의 존재를 학교에까지 알리기 위해 마을에 불을 크게 낸다. 그리고 혼란을 틈타 일본군 장교에게 접근하지만 발각된다. 둘은 처절하게 저항하지만 만석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결국 둘은 일본군에게 잡혀 작두로 목이 잘릴 위기에 처한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둘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신흥 무관학교 교가를 비장하게 부른다. 때마침 불길을 보고 달려온 성천이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동인과 만석 그리고 조선인들을 구한다. 신흥 무관학교 교장인 세영은 결국 폐교를 결정한다. 오늘부로 신흥 무관학교를 폐교한다. 교장 선생님, 교관님, 교장 선생님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모두 군말 없이 따라주길 바란다. 비겁합니다. 일본 놈들이 온다고 꽁무니 빼다니요. 이건 어느 병세에 나온 전략이랍니까? 싸워야 합니다.
비록 병력과 화력이 부족하나 시기와 장소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면 봉오동 때와 같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린 배교하고 겁쟁이들 진짜. 백성을 위하네, 조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치네. 말만 그럴싸하게 떠들고 이제 일본 놈들이 몰려오니까 지들 몸만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을 각오로 싸우면 못 이길 싸움 없다는 말, 그 정도는 평생 땅이나 판 저 같은 놈도 알고 있습니다. 이놈아, 만석이 이놈아, 내 어찌 그 말을 모르겠냐. 그래도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 아니다. 10여 년 전 우린 아무런 기약도 없이 광야에 섰다. 시린사풍에 애이는 웃긴 여미며 외눈보다 덜 매섭다고 통해까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10여 년간 우린 아무런 의심도 없이 광야에 섰다. 옥수수밭에 드넓은 꿈을 새기며 태산보다 높게 들고 세우고 신흥의 가치를 노래하곤 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두렵더냐? 적을 만나 죽는 것이 두렵더냐? 한 목숨 바쳐 조국을 구하는 것이 아깝더냐? 내게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조국 독립이 오기도 전 너희를 잃고 실력도 잃어 희망도 없이 내던 저지 내일이 두렵다. 우린 모든 것을 바쳐 일군 이 땅을 이제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오, 조국 독립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광야에서 제2, 제3의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울 것이고 제4, 제5의 봉오동 전투와 같은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내리는 신흥 무관의 현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10여 년 후 우린, 아니 20년, 100년 후에도 우린 여전히 나라도 없이 헤맬 수도 있다. 강대국에 휩쓸려 서름을 겪어도 목숨보다 앞에 나라 세우고 여전히 민족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살아남는다면 말이다. 목숨보다 앞에 나라 세우고 민족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로써 신흥 무관 학교를 폐교한다. 남은 인원들은 성천의 인솔을 받아 청산의 백야 장군께 가거라. 나는 임시 정도 가서 훗날을 도모하겠다. 교장 선생님, 일동 차렷! 해산! 신흥 무관학교 폐교 후 광야에 던져진 성천과 생도들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일본군의 추격이라는 공포에 시달리며 백야 장군을 찾아간다. 동인 만석 성천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겨우 걸음을 옮긴다. 만석이 고꾸라진다. 정신 차려! 더 이상 흩어지면 안 된다. 가자. 죽어도 이런 데서 개추름은 하지 말자. 야, 뭐라고? 나 때문에 더 이상 뒤처지지 마라. 엄마, 정신 차려. 이제 곧 고지를 넘을 거야. 그 다음에는, 그 고지를 넘은 다음에는, 그럼 다음 고지는 없는 거냐? 총을 맞아도 목숨을 걸어도 그래 좋다. 하지만 약속했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이고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이 새끼야, 일본 놈들 다 때려잡을 것처럼 날아다니더니 총 한 방 맞았다고 이렇게 나약한 척 할 거야? 쥐새끼가 지는 총도 한 번도 안 맞아봐놓고서 난 두고 가라. 어차피 나 같은 무식쟁이가 조국 통일에 뭔 도움이 되겠냐. 나나 교관님처럼 머리 트인 사람이 가서 서양의 문물도 배우고 백성들도 이끌어주고 그래야 우리도 신인이 일본 놈들 물리치지 않겠냐. 그래도 너 이 새끼 나라님은 무시하면 안 된다. 네 놈이 정말 충신이다. 원래 무식쟁이가 어리뱀의 시체야. 네 어둠이 언제쯤 멈추는지. 청춘을 바쳐도 내 삶을 버려도 내 좋다.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둠이 시작되고 그 시간을 견디면 또 다른 추위가 찾아오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눈물도 추위도 고난도 죽음도 난 두렵지 않아. 허나 궁금한 것은 언제쯤 해가 뜨는 걸까? 교관님, 나 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나 너무 추워서 그래. 성천이 권총을 꺼내 만석을 겨눈다. 그건이 안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혼자 걸어먹기도 어려운데 욕심 부리지 마라. 나 좀 오해봐. 눈물도 추위도 고난도 죽음도 난 두렵지 않아. 허나 궁금한 것은 언제쯤 어둠이 거치는 걸까? 우리 배달 나라에 우리 후손들이라 동해바다 붉은 해가 백두산 위로 새파란 하늘 위에 떠라. 그래 됐다. 독립이 뭐냐? 전우 한 명 살리지 못한다면 그런 무능한 독립 나는 안 하란다. 이 암흑천지에서 셋 다 어려 돼지야지. 내가 원래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일본 군복 입으니까 독립운동 하고 싶더라고. 그건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됐다. 오해고 뭐고 육회면 어떠냐? 해놨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가 듭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 동인 일행을 둘러싼다. 누구냐? 누구긴 누구냐. 일본 놈 한 놈이라도 더 쌀이고 지옥에서 보자. 씨발. 나 백야 김좌진이라고 하오. 이세영 선생님께서 보낸 생도들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신흥 무관학교 교관 이성천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반갑소. 이쪽은 아 예 생도 안동인 천만석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놀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생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오는 도중에 얼른 수색을 해서. 그럴 거 없어. 다른 생도들은 이미 우리랑 만나 본부에 있어. 당신이 마지막이오. 자, 청산에 온 걸 환영하오. 뒤로 새하얀 태양이 떠오른다.